아침이 밝아오고 익숙했던 나날이 반복되는 날이면 문득 잘 지어진 미로 속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쉼없이 굴러가는 일상 가운데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본 것조차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까마득해지는 밤이다. 그러니 잠시 익숙했던 일상의 조각은 뒤로하고 손꼽아 담아두었던 나만의 유토피아로 떠나자. 지금의 이 시간이 내일의 나에게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갈 힘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낭만 한 스푼 여행 일기. 옷소매 아래로 삐질삐질 솟아오르는 봄날의 온기가 제법 반가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여행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겠죠? 앙상했던 가지 사이로 초록빛 잎사귀들이 빼꼼 고개를 내미는 듯해요. 한 계절의 시작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게 될 네 번째 유토피아는 어디일지 다들 궁금하시죠? 긴 일상 끝에 여유를 불어넣어줄 그곳을 기대하며 오늘도 떠나보도록 할게요. 산뜻한 분위기를 더 밝게 띄울 하나의 노래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 오늘의 OST. 여행일기의 세 번째 페이지에 적힌 노래는 샤샤슬론의 올더리였어요. 소박하고 차분한 멜로디로 흐르는 세월의 기로 아래 우리를 온전히 위로한 곡이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은 가사가 유독 인상적인 곡이었죠. 그 뒤를 이을 오늘의 OST는 바로 루시의 개화라는 곡이에요. 봄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연상될 만큼 계절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곡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딘가 묘하게 간질거리는 기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기도 하죠. 아른아른 아지랑이 괜히 눈이 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햇살에 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 거니는 길마다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마치 인사를 건네는 듯해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지금, 활짝 피어날 갖가지 꽃들처럼 만개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듯 말입니다. 사계절 중 가장 앞에 위치한 봄은 시작과 동시에 고난의 끝으로도 여겨지죠. 누군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어쩌면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터널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더 걸어야 햇볕 한 점 덜 날올까. 조마조마 마음 졸이며 애써 잠에 드는 날의 연속 말입니다. 여전히 긴 겨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이 노래가 위로가 될 것만 같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난 다음이면 마침내 봄이 찾아올 거라고, 봄날의 꽃들처럼 빛나게 만개할 시기가 분명 올 거라고 속삭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봄은 이제 시작이니 말이죠.
마음 한편 나만의 유토피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훌쩍 다가온 3월의 끝자락에 제법 익숙해진 일상의 규칙성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여행일기의 3번째 페이지에 적힌 유토피아는 한적한 여유의 낭만이 아름다운 하동이었죠. 그 뒤를 이어 자리할 오늘의 그곳은 어디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양을 향하는 중요 관문이었던 문경세제를 품은 이곳은 바로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문경은 문경세제 도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문화재를 만나는 묘미가 있죠. 그중 앞서 언급한 문경세제는 가히 문경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두대간의 조령산 마루를 넘는 이곳은 예로부터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영남대로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개였습니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억새풀이 우거진 고개 등의 뜻으로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많은 문화유적과 함께 옛 선비들이 청운의 뜻을 품고 넘나들던 장원급제길, 책바위 등이 남아있어요. 특히 1관문에서 3관문까지의 문경세제 흙길은 맨발로 걸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경하면 사과가 유명하죠. 문경의 높은 일교차와 비옥한 토질, 청정 자연환경 덕에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꿀사과가 자라난다고 하네요. 가을이 찾아오면 문경 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문경 사과축제도 열린다고 하니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문경세제, 아삭하고 달콤한 사과를 품은 오늘의 유토피아, 문경의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을 상상하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창 아래 옅은 햇살이 쏟아지는 나른한 오후면 저 깊은 구석에서 간질간질 답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간 접어두었던 옛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향의 차를 우려 느긋하게 책장을 넘기기도 하는 것 말이죠. 상상만 해도 여유가 흘러넘치는 일상에 절로 미소가 새어나오곤 해요.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봄날의 해를 마주할 수 있다는 건 꽤 기분 좋은 사치이니 말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오후에는 여러분도 이런 사치를 노려보는 거 어떨까요? 흘러가는 이 계절 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말이에요. 3월 26일 여행일기. 지금까지 제작의 이한솜, 기술의 김에스더, 진행의 전 윤예빈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 아침이 밝아오고
익숙했던 나날이 반복되는 날이면 문득 잘 지어진 미로 속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쉼없이 굴러가는 일상 가운데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본 것조차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까마득해지는 밤이다. 그러니 잠시 익숙했던 일상의 조각은 뒤로하고 손꼽아 담아두었던 나만의 유토피아로 떠나자. 지금의 이 시간이 내일의 나에게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갈 힘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낭만 한 스푼, 여행일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여행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바쁜 한 주 무탈하게 보내셨겠죠? 흩날리는 봄날의 조각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듯해요. 웃고 떠들며 담소를 나누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들뜨는 마음으로 떠나게 될 5번째 유토피아는 어디일지 다들 궁금하시죠? 편안하게 즐길 또 하나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떠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한 우리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어줄 노래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 오늘의 OST. 여행일기의 4번째 페이지에 적힌 노래는 루시의 개화였어요. 봄의 간질거리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내어 마치 만개한 꽃들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곡이었습니다. 계절 안에 위로와 응원을 풀어낸 것이 유독 인상적인 곡이었죠. 그 뒤를 이을 오늘의 OST는 바로 라우브의 Changes라는 곡이에요.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가사가 아름다운 곡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지는 않을까 싶어 쉽사리 행동하지 않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을 버리고 있어. 머리도 잘라볼까 해. 왜냐면 요즘 내가 나처럼 느껴지지 않거든. 술을 잠깐 끊어볼까 해. 아마 오래가지는 못하겠지만. 변화는 널 반쯤 미치게 하겠지만 머물러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언젠간 다 잘 될 거야. 익숙했던 길을 뒤로하고 새로운 걸음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불투명한 유리 조각에 미래를 그려보는 것 같기도, 손가락 사이로 흩어질 것이 뻔한 모래알들을 한 움큼 쥐어 간직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냥 신날 수만은 없는 내기판에 끼어들어 떨떠름하게 주사위를 던지는 기분도 되죠. 그 이유는 아마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 마주할 보장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일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본전마저 찾지 못하고 초라하게 뒹굴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요? 뭐 한번 뒹굴어보는 거 어떠냐고 말입니다. 실컷 뒹굴어 먼지 투성이가 된 머리 위로 시원한 비가 실컷 내리고 또 그 비를 맞고 자라난 꽃들 사이로 마침내 내 인생의 길이 자리할지는
아무도 모르니 말이죠. 마음 한편 나만의 유토피아.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풍성하게 만개한 벚꽃나무 사이로 느긋하게 걷기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행일기의 4번째 페이지에 적힌 유토피아는 역사를 품은 문화재의 향연이 아름다운 문경이었죠. 그 뒤를 이어 자리할 오늘의 그곳은 어디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동양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바로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의 대표 관광지로는 드넓은 푸른 초원이 펼쳐진 대관령 양떼목장이 있죠. 양떼목장은 한국농림부에서 지정한 동물복지와 산림보존에 특화된 목장이에요. 넓은 초지에 양들을 자유로이 방목하여 야생식물이 자라는 산책로를 걸으며 풀을 뜯는 양떼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풍차길이 매력적인 선자령은 백패킹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날씨가 좋으면 강릉 시내와 동해까지 내려다보여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능선의 눈꽃이 아름답고 적당한 경사를 이룬다고 하니 특히 겨울 산행에 알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곳은 평창하면 빼놓을 수 없는 메밀꽃밭이죠.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기도 한 평창군 봉평면에서는 매년 봉평 메밀꽃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가을이 오면 절정을 맞은 메밀꽃이 마치 하얀 눈꽃으로 수놓은 듯한 풍경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성질이 급해 개화와 동시에 금방 지기 시작하는 메밀꽃의 성격을 생각해 시기를 잘 맞춰 메밀꽃밭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죠.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알려진 전나무 숲길까지 거닐면 살아 숨쉬는 자연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강원도 평창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페이지를 더해 벌써 반절을 채운 여행일기에 남은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죠? 그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애틋하게 아끼고 소중히 여겨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애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스친 것들 중 꽤 많은 것들을 애정해왔고 애정하며 살아가고 있죠. 애정하기에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그것들을 꼭 안고 말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그에 비하는 만큼 나 자신을 애정한 적이 있는지, 애정한다는 이유로 너그럽게 스스로를 용서한 적이 있는지 하는 생각들 말이죠. 오늘만큼은 우리 스스로를 지극히 애정하고 또 너그러워져 보는 거 어떨까요? 어쩌면 이 한 번의 애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버팀목이 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4월 2일) 여행일기. 지금까지 제작의 이한솜, 기술의 김에스더,
진행의 전 윤예빈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 아침이 밝아오고 익숙했던 나날이 반복되는 날이면 문득 잘 지어진 미로 속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쉼없이 굴러가는 일상 가운데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본 것조차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까마득해지는 밤이다. 그러니 잠시 익숙했던 일상의 조각은 뒤로하고 손꼽아 담아두었던 나만의 유토피아로 떠나자. 지금의 이 시간이 내일의 나에게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갈 힘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낭만 한 스푼, 여행일기. 봄날의 온기가 녹아들어 발그레 붉어진 두 볼이 제법 반짝이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여행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겠죠? 어느덧 맞이한 4월의 초입에 봄의 절정을 실감하게 되어 괜히 카메라를 꺼내 사진 몇 장을 찍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떠나게 될 6번째 유토피아는 어디일지 다들 궁금하시죠? 색다른 매력의 유토피아를 만나길 기대하며 오늘도 떠나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노래도 함께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 오늘의 OST. 여행일기의 5번째 페이지에 적힌 노래는 라우브의 Changes였어요.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곡이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편안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었죠. 그 뒤를 이을 오늘의 OST는 바로 서리의 Fake Happy라는 곡이에요. 청량한 멜로디를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곡입니다. 빼곡했던 일상들을 천천히 돌아보게 되기도 하죠. 옛날 일기장을 읽었어. 가진 건 없었지만 지금보단 행복해 보이네.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 모두 웃는 얼굴에 빛나는 모습들. 난 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 왜 이 행복이 진짜 같지 않지? 늘 꿈꿔왔던 순간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흐릿해지는 기분이 들어. 난 계속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건 이미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걸까? 다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난 정말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 날 빛냈던 소중한 꿈들은 바랜 지 오래이고 들떠 움직이게 했던 기분 좋은 열정은 저 구석에서
숨죽여 잠들었으니 말이죠. 뚜렷하게 세워뒀던 목표도 흐려져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이유를 잃었을 때 마침내 우리는 멍하니 멈춰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웅크려 한없이 파고들게 되기도 하죠. 오늘은 잠시 멈춰선 우리에게 큰 위로보다 이 한마디를 건네고 싶어요. 잠시 쉬어가자고 말입니다. 운행을 멈춰버린 대관람차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우리라도 꼭대기에서 바라본 이 넓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뭘 얻을지는 아무도 모르니 말이죠. 마음 한편 나만의 유토피아.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에 짧게 산책하기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행일기의 5번째 페이지에 적힌 유토피아는 동양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평창이었죠. 그 뒤를 이어 자리할 오늘의 그곳은 어디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주말 여행지와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제격인 이곳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의 대표 관광지로는 호수공원이 있죠. 다양한 테마시설과 광장 분수가 있어 피크닉하기 좋은 장소라고 해요. 또 호수 소풍숲과 바람의 언덕이 있어 풍부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뒤웅박 고을이 있는데요. 뒤웅박 고을은 우리의 어머니께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여 정갈하게 담그시던 전통 장류를 현대에 널리 보급하여 건강한 참사리 식문화를 계승하려 만든 전통 장류 테마공원이라고 하죠. 뒤웅박은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이듬해 풍농을 위한 건실한 종자 씨앗을 보관하던 소중한 종자 보관 용구를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이곳에는 130여 점의 옹기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관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은 베어 트리파크인데요. 10만 평의 대지에 꽃과 나무, 비단잉어와 반달곰, 꽃사슴 등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망대부터 송백원, 학예정원 등 볼거리가 다양하죠. 또 비단잉어 먹이주기 체험 같은 즐길거리도 있다고 하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세종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다음 이야기들이 더 기대되는 것만 같죠? 그럼 오늘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은 대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추억에 잠겨 죽었으면 하는 생각 말이죠. 색을 잃은 지 오래인 내 세상에 되감을 필름이라도 있었다면 하는 마음에서일 거예요. 혹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약한 파도 한 번에 모조리 쓸려나갈 듯 위태로운 모래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꽤 잘하고 있다고, 훨씬 더 잘 살고 있다고. 이 아픔도 지겨워
웃을 수 있게 되는 어느 날이면 우리가 껴입지 않은 세월까지 온전히 이별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4월 9일 여행일기. 지금까지 제작의 이한솜, 기술의 김에스더, 진행의 전 윤예빈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 아침이 밝아오고 익숙했던 나날이 반복되는 날이면 문득 잘 지어진 미로 속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쉼없이 굴러가는 일상 가운데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본 것조차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까마득해지는 밤이다. 그러니 잠시 익숙했던 일상의 조각은 뒤로하고 손꼽아 담아두었던 나만의 유토피아로 떠나자. 지금의 이 시간이 내일의 나에게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갈 힘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낭만 한 스푼, 여행일기. 손틈새로 파고드는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요즘입니다. 오랜만에 여행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겠죠? 어느덧 세상의 절반을 채운 여름의 향기에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돼요. 나무 사이로 우거진 녹음이 제법 반갑기도 합니다. 긴 휴식 끝에 찾아갈 7번째 유토피아는 어디일지 다들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의 끝에 나만의 유토피아가 자리하길 기대하며 오늘도 떠나보도록 할게요. 온통 텅 빈 것만 같아 공허해질 때 들으면 좋을 온기 가득한 노래도 함께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 오늘의 OST. 여행일기의 6번째 페이지에 적힌 노래는 서리의 페이크 해피였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어딘가 벅차오르는 멜로디임에도 덮어놓았던 한 구석을 여는 듯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었죠. 그 뒤를 이을 오늘의 OST는 바로 벤슨 본의 룸포2라는 곡이에요. 세상의 끝, 외로운 낭떠러지에 홀로 위태로이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 들으면 위로가 되어주는 곡입니다. 나도 내 편이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남몰래 솟아오르죠. 인생에서 가장 우울할 때, 돌고 도는 인생을 반복해서 끝이 없어 보일 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지칠 때, 다시 한번 숨을 골라봐. 네 모든 발걸음마다 내가 함께할게. 세상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너만의 장소가 되어줄게. 사람들은 누구나 우울로 가득 찬 작은 방을 마음 한구석에 묻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남보기 부러울 것 없는
한없이 반짝거려 보이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순식간에 작은 방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뛰어넘기 힘든 두꺼운 벽 안에서 우울과 단둘이 마주하는 날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아래 고요히 짓눌려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하죠. 어쩌면 끝내 혼자일 거라는 보편의 공포가 우릴 더 깊은 신면으로 잡아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손에 꼽을 정도로 수많은 내 편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그 작은 방 안에 홀로 갇혀 사라지진 말아요. 세세히 조각내어 본 인생에는 언제나 함께의 순간이 있으니 말입니다. 마음 한편 나만의 유토피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뵙게 되어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행일기의 6번째 페이지에 적힌 유토피아는 세종이었죠. 그 뒤를 이어 자리할 오늘의 그곳은 어디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섬과 바다, 그리고 산을 잇는 국내 최초의 바다 케이블카가 있는 이곳은 바로 경남 사천시입니다. 살아있는 공룡의 후예 슈빌과 초대형 하마 등 400여 종의 희귀동물을 만날 수 있는 아쿠아리움도 위치하고 있죠. 최초로 전시동물들이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동물의 복지 및 보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또 해양동물 구조센터 운용을 통해 해양동물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에만 치우치지 않게 신경 쓴 점이 공존의 의미를 곱씹게 되죠. 다음으로 알아볼 곳은 항공우주박물관이에요. 이곳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6.25 전쟁과 국가 안보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고 21세기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관한 곳이라고 합니다. 크게 항공우주관과 자유수호관, 야외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죠. 항공우주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가볍게 둘러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의 유토피아, 산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니 다가올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것 같죠? 그럼 오늘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슬며시 코앞을 스치는 여름의 잔향이 시간의 흐름을 껴있게 합니다. 참 무던히도 살아냈구나.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달력을 넘기게 되죠.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전히 흘러가 버린 물결이 못내 섭섭하기도 해요. 눅눅한 물기가 섞인 싱그러운 공기, 더없이 활짝 펴버린 하나, 둘, 나뭇잎들, 삐질삐질 흘러내리는 땀방울까지 만연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풍족하게 누려보는 거 어떨까요? 5월 14일 여행일기. 지금까지 제작의 이한솜, 기술의 김에스더, 진행의 전 윤예빈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